이제는 정프로의 또 약간 전문 분야가 나올 것 같네요. 경제, 돈 얘기를 한번 좀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거 보면 되나요? 뭐 보면 될까요? 네. 그 종이 보세요, 종이. 네, 종이 보고 얘기하시고. 네, 우리 김현우 소장님 참 인상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기만 해도. 네. 보기만 해도 네, 네. 기분이 좋아집니까? 네.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네. 어떠셨을까요, 첫인상? 아 이건 본인이 먼저 하셨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고. 네. 네. 뭐 두 분 다 서로 싫진 않은 걸로 그럼 가겠습니다. 예, 예. 이게 너 왜 이러지?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네. 얼굴이 빨개진다. 이거 좀 약간 하트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여기 하씨 이 프로가 뭐죠? 정체성이? 네, 저희는 바로 나는 솔로. 네. 구 기자님. 구 기자님은 나가 보니까 마음이 있어. 확실히 있어 이분은. 뭐요? 구 기자님은 뭐 어디예요? 저 있잖아. 빨리 시작하시죠.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네, 잠깐 처자식이 있습니다.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그 사실조차. 그건 아닙니까? 처자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남편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웃을 얘기가 아니네. 전세 사기.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이거 취재도 하셨죠? 네, 옛날에 해봤죠. 네. 말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맨날 웅얼웅얼 좀 하지 말고. 웅얼웅얼 했나요? 네. 네. 자, 전세 사기 취재하셨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생길 때 초창기에 이렇게 취재. 몇 년도였죠, 그게? 한 2019년 초. 2019년. 네. 그때도 이미 있었고. 네. 지금은 정말 지금은 난립니다, 전국이. 대형화됐죠. 인천, 수원, 부천 뭐 지역도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지금 뭐 전국적으로요. 처음에 네. 이제 수도권 인천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던 게 네. 수원, 뭐 부산에서도 있다고 그러고 대전에서도 있다고 그러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화된 거지. 네. 뭐 소소하게 진짜 한 집, 두 집 단위로 사기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세 사기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대책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냐는 네. 사기 여부를 또 판가름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이건 사기다.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기다라고 지금 판명이 난 게 한 8,300여 건. 아이고야. 그거밖에 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은데 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사실상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뭐 주택 면적 제한도 있고 맞아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맞아. 뭐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3억 원 얼마 이하면 네. 되고. 아니 그러면 뭐 3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닌가. 85제곱미터 조금보다 식구들이 많아서 좀 넓게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넓게 사는 분은 여유가 있어서 넓게 사는 건가. 뭐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확인된 것만 하여튼 8,000 몇백 건 이상이고.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8,300명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된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사기를 많은 분들이 당했다고 지금- 봐야 되고. 그렇죠. 이분들은 그러면 뭐 지금 당장 구제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전세 사기의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네네. 그것도 여러 유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좀 주요 유형들 몇 개만 좀 짚어주실까요? 예전에는 아마 구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실 때는 그냥 깡통 전세 이 뭐라 그러죠? 무자본 갭 투자 네, 이거 위주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딴 내용 없어요? 재밌네요? 아니 그냥 뭐 맞아요. 얘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빌라 가격이 뭐 네. 2억인데, 그러니까 2억 1천에 전세를 주고 들어오신 분들 위주- 가격이 2억인데 2억 1천을 주고 네, 전세를 시세가 들어와요.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에 전세 사기라는 거는 빌라가 있는 모든 곳에 전세 사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빌라의 가격이라는 네. 거는 적정 가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 사기까지는 아닌데 바가지는 썼어요. 네. 제가 한 6, 7년 전쯤에 빌라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매매를 매매를 했어요. 빌라가 너무 좋아요. 부천에 신축 빌라인가요? 신축 빌라. 너무 좋아. 3억 2천이라는 거예요. 방 3개, 뭐 화장실 2개. 네, 방 3개 어떻게 알아요? 뻔하죠.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 빌라. 그리고 그런데 테라스 3억 원대. 멋지게 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냐고. 3억 2천.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사람들이 3억 5천을 처음에 불렀다면 3억 2천 준다고 하면 지금 싸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2억 7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억 2천 받으려면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겠지. 싸고 비싸고의 기준이 뭐가 있느냐. 가자 그냥. 그래서 이제 샀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비교는 안 해보셨어요? 비교? 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평형도 달라, 그리고 지은 연도도 달라, 그다음에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달라,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인가 다시 이제 팔고 나왔거든요. 얼마에 팔았어요? 2억 6천. 2억 6천? 네. 그러면 5천 손해 봤어요. 한 달에 250씩 뭔가 이제 비용을 내신 꼴이네요. 2년 동안 6천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싸다 비싸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네. 진짜 지어진 거 다르고 면적 다르고 안에 인테리어 다르고 심지어 남향 동향 다르고 층수 다르고 이러니까 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면 그래도 좀 비싸겠지 주변에 비해서 비싸겠지 하는 정도지 시세가 없어서 맞아요. 당시에 이제 전세 사기의 주 유형은 원래는 3억 정도 하는 걸 뭐 3억 2천에 세입자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개업자들이 껴가지고 뭐 리베이트 받아먹고 이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뭐 3억에도 안 팔리는 집이더라 이런 사기가 그러니까. 주였는데 네. 무자본 갭 투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그걸로 이제 뭐 인천의 빌라 왕이라고 부르시는 빌라 사기왕 네. 그 놈이 그렇게 했고 최근에 일어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 이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겠구나 사기에서. 뭔데요? 빌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도 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피스텔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나마 시세가 있으니까. 근데 공동담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공동담보가 뭐예요? 빌딩을 제가 한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네, 3층짜리 집이 있는데 5세대씩 있어요. 1, 2, 3층에. 총 15세대죠. 네. 이 건물의 가격이 그냥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세대당은 한도가 한 1억 정도로 대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대출을 받으면 한 15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죠. 보통 대출을 받으면 세대당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당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다세대나 뭐 오피스텔이나. 근데 이걸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세대를 묶는 거예요. 102호부터 뭐 103호까지, 201호부터 202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묶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걸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받아요? 대출을 그럼 뭐 쉽게 많이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등기에 안 나와요? 등기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네. 우리가 자 전세 계약을 하러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2천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거 대출 받았구나. 여기 들어가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 이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담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 있긴 합니다. 공동담보 뭐 5억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출을 5억 받은 거네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서 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이 공동담보라는 게 이거 묶어가지고 대출 받는 겁니다. 5억밖에 대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생전 처음 보는 공동담보라는 말에 그 처음 들어간 세입자는 그냥 속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공동담보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101호부터 105호까지 묶었다라는 이 목록은 나옵니다. 문제는 5세대가 넘어가면 그 목록조차 안 나와요. 그건 따로 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1층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201호, 205호 이렇게 있는 걸 막 7세대 묶고 8세대 묶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묶어서 대출을 뭐 7억 받았다. 이거 20억짜리 집인데 7억밖에 선순위 대출 없어요. 나중에 경매 가도 이거 최소 17억은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이 건물은 이미 대출로 꽉 찬 집이고 앞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인천 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깡통 전세라고 해도 내가 3억짜리 집에 3억 2천에 이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갔다? 누가 안 사겠죠. 그럼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그 집을 비싼 가격에 샀다라고 그 손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쫓겨날 위험.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 안 되겠네. 이 건물 경매로 넘겨야겠네. 그래서 넘겨버렸는데 누군가 낙찰 받아가면 다 후순위니까 세입자들은. 기자님 좀 말씀 듣고 계신 거죠? 네네 듣고 있어요. 계속 우리 김현 소장님 얼굴만 보고 계셔갖고. 그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발을 봅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넉나간 표정 방금 카메라에 잡혔어요. 넉나간 표정을 계속 이렇게 보고 계셔갖고. 아니 근데 아까 술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 술이 아니에요? 아메리카노요? 냄새 나요? 왜냐면 저 새벽 3시까지 드셨대요. 그 냄새예요? 네. 나는 이게 맥주인 줄 어디 협찬. 요거는 이제 읍천. 죄송합니다. 초면에. 이건 이제 읍천이 커피예요, 커피. 커피입니다. 네.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커피가 요즘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어디 커피라고요?
읍천리. 읍천리 커피. 읍천리 커피 382까지 또 해줘야 돼. 예, 유명하죠. 예,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어디 커피요? 읍천리 382 커피. 그렇습니다. 삼파리 커피. 네, 읍천리. 삼파리 커피. 네. 감사합니다. 야, 아우 사랑합니다. 예, 조금 더 좀 말씀에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집중을. 아까 저기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후끈하면서 술 냄새가 살짝 나길래 어디서 맥주 협찬이 들어왔나. 그래서 야, JTBC 잘 나가. 아, 11시 방송인데. 여기가 양조장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마시고 아.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PPL 뭐든지 환영하면 되죠. 아,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PPL. 네. 어. 술 광고 하나 좀 받아와요, 어디서 그러면. 아, 네. 예, 저 어디 카스나 어디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가갖고 받아오세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무슨 연살 얘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런 식으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음. 세입자들이 이제는 등기부등본 딱 확인해가지고 공동담보가 뭐예요라고 와, 이건 물어보면 진짜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네. 전문가인데. 네. 근데 그들이 짜거나 아니면 요번에 그 인천 사기 사건 같은 저기 대전 수원 사기 사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 네. 법인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역할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낭패니까. 이건 처음부터 사기쳐야지. 그래서 그 아. 임대인이 갖고 있던 뭐 건물이 뭐 몇 채고 거기 껴있는 세입자가 뭐 700세대가 되느니 800세가 되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틀면은 이런 사기가 있었네. 이거 조심해야지. 다른 유형의 사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얘는 또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 머리를 왜 여기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처벌이 약해서 이러면 정말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돈을. 아니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뭐 네. 이렇게 국민들 중에서는 이거를 왜 국가 돈으로 사기 피해자를 구제를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사기 피해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사기라는 범죄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빌미로 들어가는 건데 이 전세 사기라는 거는 그런 욕망이 없이,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거예요. 랜덤으로. 네, 네, 랜덤으로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기와는 다르지 않나. 음. 그리고 이게 국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좀 제도에 국가에- 허점이 예. 있는 거니까. 네네. 네. 분명 이게 지금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네. 그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들이 있어서 그 구멍을 계속 파고드는 거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제가요? 아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 정부라든지 뭐 어디서. 그러니까 전세 사기 네. 피해 지원 대책은 나오지만 그 대책이라는 게 이분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대책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매를 우선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뭐 LH나 이런 곳에 넘기면 LH가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주거나. 네, 네. 사실 이게 사후 처방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일단 피해 입으신 분들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 만지는 땜질 처방 같은 느낌이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게 이런 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너무 좀 다들 뜬구름이다. 저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가만있어 봐요. 하자면 지금 자가예요, 전세예요? 저는 지금 지금 집은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집이죠? 네. 자, 저번 기자님은 저 자갑니다. 이러니까 전세 사기 아니, 얘기를 해도 두 사람이 전 월세. 공감을 월세. 못해. 아니, 월세라서 공감 못해요. 저는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데 두 분은 지금 남 얘기하듯이 그냥 아니 아유 힘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이거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전세로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아유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예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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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거 적극적으로. 술 아니에요 이거? 예? 내가 술이냐고요? 제가 예. 이게 지금 사기 피해를 보면 예.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게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이제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다 보니까 등기상에는 표시가 안 되고 막 이런 허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이제 파고들거든요. 지금 내가 진짜 위험해요 지금. 왜요? 우리 집이 근데 이미 사기를 세게 당하셨어. 지난번에 그 매매할 때요. 그거? 보통 그 사면은 리베이트로, 그러니까 빌라를 사면은 맞아요. 뭐 1,000만 원이라도 얹어주고 보통 그 중개 쓰면 그랬을 텐데. 이사 비용이나. 네. 맞아. 그 사람들 엄청 저기 했더라고. 엄청 남겨 먹었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네. 지금 제 전세 살고 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억입니다. 대출 25억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건물의 세입자들의 그 전세 보증금이 25억이에요. 간당간당하네요. 딱깡통. 딱
근데 딱 이제 떨어져. 순위를 따져봐야죠. 누가 이제 우선순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떼보셨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아, 떼봤죠. 네. 근데, 근데 그, 그 그때 집이- 공동담보라고 써 있었던. 아니 그 공동담보는 아니 못 봤어요. 근데 잘 못 봤고. 여튼 뭐 대출이 이미 꽉 차 있어갖고 뭐 전세보증보험 이런 것도 안 된대요. 그 이제 1차적으로 전세 근데 보증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절박한- 많아서 괜찮다. 어? 돈이 많아서 이 정도 보증금은 날려도 된다 뭐 이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집을 샀겠지. 그 정도 보증금 날려도 되면 이 사람. 아니 이미 손해를 엄청 보고 이제 독이 오른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아 근데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뭐가 막 네. 네, 그 집이 딱 좋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물량이 없으면 안 좋은데 위험한데도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전세 가격이 또 집값 끌어올리기도 하고 밀어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 지금 허점들 메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등기상의 표현이 되는 그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등기부 등본상에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물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갖출 수는 있지만 네. 가장 확실한 건 임차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거나 그 돈 비용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만 원. 그 임차권 등기 설정 하도록 만들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이 생겨요? 아니요. 대항력은 어차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생기는데 이것도 네. 웃긴 게 뭐냐면 자 전입신고를 했어요. 네. 오늘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확정일자를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는 그 날 밤에 공공시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오늘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받은 건 오늘 등기부등본에 빡 찍히죠.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16일. 16일. 제가 11월 16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네. 확정일자로 받았다. 네. 근데 이 효력이 대항력이 생기는 건 11월 16일 밤에. 12시에. 예. 그러니까 11월 17일 공공시인 거예요. 16일에 16일에 내가 은행 가서 집주인이 대출 받아. 예. 그러면 그러면 그 대출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냥 과거엔 이런 사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워낙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이 호점 막으려면 그냥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도록 만들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임대 주는 사람 입장에선 무조건 이제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 설정에 동의해줘라. 네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은행이든 어디든 누구든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쫙 확인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보증보험도 웃겨.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 줘야 돼요. 세입자가 아니라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네네. 근데 웃긴 게 가입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를 물려요. 근데 사기 치려는 입장에서 과태료가 무섭겠어요? 물고마지. 이번에 여기도 그렇거든요. 아예 가입 안 해줘요. 그럴 거면 그냥 네. 차라리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좀 손봐가지고 네. 어차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를 해줄 주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등록을 하는 거니까 뭐 A주택, B주택, C주택 있다. 그럼 그 가격이 5억, 3억, 8억이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임대인에게 한도를 주고 네가 5억, 3억, 8억인데 합쳐서 16억이네. 여기서 보증금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13억까지야.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증보험 한도를 끊어줘서 그 안에서 소진하게끔 만들면 미리 보증보험을 가입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그런 봐야지. 방법이 있다. 네. 지금은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냐면 계약서를 가져가야 가입시켜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럼 세입자 입장에선 아 여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니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줄 거야. 그러려면 그걸 믿고 계약서를 써. 안 해주면 네. 이게 말짱꽝. 아 요즘에 잘 안 해준다 뭐 또 이런 얘기. 뭐 잘 안 보증보험을? 해주고. 예. 네. 집주인이? 아니요 아니면 보증 보증- 보험. 아 거기가 요즘 돈이 엄청 없대요. 하도 많이 좀 빼가갖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손실이 나기도 했지만 약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보증보험을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짜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집주인 자체가 실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지 집주인인 경우도 많으니까 바지 세입자도 집주인. 네. 뭐 바지 세입자를 내세울 수 있죠. 이게 진화를 하는 방식이. 그럼 그 집엔 누가 사는 거예요? 바지 세입자의 바지 집주인이면 바지가 살겠죠. 그 집엔 바지만 아니, 사나? 바지 집주인을 놓고 세입자한테는 그렇게 안심을 시킬 수 있어요. 아, 여기 보증보험 그렇지. 가입해놨다. 네. 근데 실제로 가입도 해놓고. 네. 근데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집주인이 앉아있고 여기 네. 세입자는 보증보험 믿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돈을 받을 때는 보증보험사에서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세입자는 뭐 상관없지. 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제 날짜에 못 받는 그 단점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받기는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금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보증보험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아파트로 몰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EEN G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없습니다. 정답. 안 당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예, 전세를 안 살면 돼. 집을 사면 전세 사기는 안 당합니다. 아니면 월세를 사면 전세 사기는 안 당하지. 그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 이게 근데 굉장한 인사이트인 게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가 어디서 주로 일어나느냐? 빌라잖아요. 예. 근데 빌라나 이런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는 공시가의 126%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습니다. 126%? 네, 왜냐하면 집값의 90%까지가 예? 최대고 예. 보증금은 그리고 공시가의 140%가 최대거든요. 예. 그걸 계산해 보면 공시가의 126%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최대의 보증금이에요. 그럼 세입자들은 이제 빌라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아파트가 아닌 곳은 네네. 전세 보증보험이 필수야. 그게 진짜 최후의 안전장치야라고 생각해서 갈 텐데 가입할 수 있는 게 공시가의 126%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의 빌라들의 전세가는 공시가의 126%가 그냥 공식으로 자리 잡혀 버릴 거예요. 그러면 빌라를 갖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예전에는 공시가의 한 150까지도 우리가 보증금 받을 수 있고 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협상도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될 테니 안 돼. 아마 이제 빌라는 그렇게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게 집주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전세 형태, 보증금 그만큼 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돌리는 네네네. 이런 형태로 남아 있을 거고 전세만을 원하는 수요는 다 아파트로 몰려가서 지금 그래서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전세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집값이 또 끌어올려질 거고 그 악순환이 또 분위기가 시작된다.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빌라는 월세나 보증금 많은 이제 반전세. 네. 집주인들은 아파트 좋겠어요. 선호. 이 현상은 계속 짙어질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 좋겠다고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서. 저는 아직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걱정은 이제 철근이 혹시 빠지진 않았을까. 근데 집을 짓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 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 분양 받아서. 조합원 아니요. 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공주택에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네. 자, 우리 저 고 기자님 이제 술 다 깨셨으면 들어가셔야죠. 네네. 그러려고. 네. 들어갑시다 이제는. 네네. 네. 오늘 저 세 코너에 물이 앉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저기,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또 여기 약간 누워 있더라고요. 아까 근데 와서 보니까 꽤 오래 앉아 네, 계시는데. 계속 그냥 여기서 다 이제 술 다 빠지셨잖아요. 알코올 기운. 네. 네, 그럼 그냥 이제는 한 코너에 있었던 것밖에 얘기를 못 하는 네. 거 같아요. 이제는- 근데 기여를 뭐 못 해가지고 네, 하는 거지. 가셔서 일 좀 하시고. 네네. 네. 취재해야죠. 네, 이제는 또 네. 취재하셔야죠. 전세 사기 피해를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뭔지 네. 또 민주당에서 네, 네, 네.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지 뭐 취재를. 표정은 하여튼 세 번째 이 코너에서 제일 밝으셨습니다. 네. 읍천리 382 저는 안 주시나요? 네, 나갈 때 하나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드시고요. 자, 그럼요. 오늘 민생 정보통 함께해 주신 우리 김현우 소장님, 네. 네, 아주 재밌었고. 근데 다음엔 진짜 재밌고 웃을 그래 수 좀 있는 웃을 주제를- 수 있는 것 좀 해요.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근데 심각해. 해법이 너무 그래. 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 게 해법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이 돈이 뺏길까봐 음, 전세도 들어가지 말. 전세 보증보험만이 답이에요. 사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안 돼, 안 돼. 안심전세 쓰고 안 근데 돼. 그거는 사기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답이고 돈 들이더라도 그걸 하셔야 되고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라고 한다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네, 위험한 네. 집이니까. 위험한 집입니다. 자, 하여튼 두 분은 뭐 그런 걱정 없으니까요. 네, 부럽습니다. 구혜진 기자님. 아니 제 이름을 그렇게 잘못 부르는 분이 정말 한 수백 명 있기 때문에. 전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